네, 안녕하세요. 4월 13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금천구의 결과인데요. 금천구가 오세훈 후보가 51.3%를 득표해서 승리했습니다. 금천구 사전투표율은 18.89%였고요. 서울시 전체 사전투표율 21.95%입니다. 서울시 전체 투표율은 58.2%, 그리고 금천구 전체 투표율은 52.2%로 서울시 25개 가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투표를 보였습니다. 금천구 투표 인원은 10만 9,584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후보별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가 전체 39.2%를 득표했는데 금천구에서는 44.5%를 좀 득표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50.5%, 서울 전체는 57.5%, 하지만 금천구에서는 51.3%에 해당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시 전체와 금천구 표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본소득당 신재 후보 같은 경우는 0.48%, 그리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1.07%를 해서 3위를 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가 0.13%, 그리고 민생당의 이승호 후보가 0.23%, 그리고 배영규 후보가 0.01%,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가 0.69%로 좀 선전을 하셨고요. 진보당의 송명숙 후보는 0.25%, 그리고 무소속의 정동희 후보는 0.03%가 좀 득표를 좀 했습니다. 좀 저희가 그 각 선거구별로 한번 이걸 좀 따져봤는데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거소투표 같은 경우는 부재자 투표입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사전투표한 것은 각 동별로 이렇게 수치가 정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가산동이 소개가 있고 그 밑에 관내 사전투표라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동에서 사전투표하신 분은 가산동으로 되는데 금천구 외 지역에서 투표하신 분들은 관외 사전투표로 취합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자의 수치만 비교를 해드린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가 좀 우세합니다. 52%를 득표를 했고요. 오세훈 후보 당선자는 42.9%로 민주당이 좀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 투표소 같은 경우는 빨간 곳은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한 곳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 곳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투표소는 대부분 좀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일반 투표소, 당일 투표소 같은 경우는 오세훈 당선자가 승리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가산동과 독산 1동 같은 경우는 특히 1인 가구 청년이 20, 30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묻지마 투표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금천 관내 정치인들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 어려운 조건들이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민주당의 그 몰표를 쏟아붓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53.1%라는 좀 득표를 많이 떨어졌죠. 떨어진 부분이 있고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은 가산동 6투입니다. 6투 같은 경우는 지빌리 안에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3차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곳에서 유일하게 박영선 후보가 지역 당일 투표에서 승리한 곳입니다. 보시면 46.9% 그리고 오세훈 당선자가 44.6%로 2.2% 차이로 박영선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것이 금천구 60개 투표소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투표소입니다. 그래서 가산동 같은 경우도 사실 오세훈은 국민의힘이 많은 좀 득표를 좀 해놨고요. 독산 1동 같은 경우는 새롭게 롯데캐슬이 좀 만들어졌죠. 롯데캐슬 6투, 7투, 8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오세훈 후보가 좀 많이 좀 이겼습니다. 20%, 21%, 17%의 차이로 좀 이긴 투표가 있고요. 그래서 독산 1동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가 있는 지금 한신아파트, 그리고 안천중학교, 현대아파트, 그리고 두산아파트 이런 부분이 아파트 있는 지역과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이 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독산 2동 같은 경우는 사실 독산초등학교에서 두 군데 있고 주민센터가 있는데 독산 2동 같은 경우는 이 표 차이가 사실 7%, 9%, 7% 이렇게 좀 7%에서 9% 사이에 만들어지고요. 지금 독산 2동 제1투하고 독산 2동 2투 같은 경우는 18%, 13.5%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 3동과 독산 4동인데요. 독산 2, 3, 4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형태도 비슷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비슷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두 후보들의 갭 차이가 뭐 많게는 11.9, 14.4%까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일단은 6%, 짧게는 6%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독산 3동, 독산 4동 마찬가지로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독산 3동도 3투와 4투가 독산 3동 주민센터로 한 곳에서 투표가 이루어졌고요. 독산 4동 같은 경우도 독산 4동 주민센터도 1층과 5층 그리고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3투, 4투 그래서 한 장소에서 두 군데 투표소가 운영되거나 그런 것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우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음 시흥동 좀 지역 보겠습니다. 시흥 1동부터 3동까지인데요. 시흥동 같은 경우는 독산동보다 좀 더 많은 차이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시흥 1동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유일한 사전투표구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가 51.2%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45.5%에서 사전투표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승리해서 전체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흥 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 일단은 남서울 힐스테이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 9투 같은 경우 있는데요. 거기가 23.4%로 상당히 많은 차이를 좀 보였는데 그 다음 차이 같은 경우는 문백초등학교죠. 문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쪽에 럭키아파트 그리고 힐스테이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금천구청, 금나리 아트홀 같은 경우도 인근에 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죠. 거기도 12.6%라는 좀 퍼센트까지가 나오고 문일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좀 높습니다. 반대로 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인데 시흥초등학교는 투표가 3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흥 1동 4투, 그리고 시흥 5동 5투, 그리고 시흥 7투가 모두 시흥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흥초등학교에서도 보시면 8.2%, 그리고 22.5%, 그리고 15.8%라는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흥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비슷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2동 같은 경우는 벽산 아파트가 위치해 있죠. 대부분이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시흥 2동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득표율이 만들어지는 곳이 시흥 2동인데요. 벽산 1단지 시흥 2동 제3투가 바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자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곳입니다. 62.7%의 득표를 했죠. 그래서 가장 높은 득표를 있고요. 그리고 차이가 가장 많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28.5%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벽산 아파트입니다. 어디 보시면 대부분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유일하게 금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시흥 2동 제5투가 금동초등학교가 지금 투표구인데요. 거기가 3.7%라는 그러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좀 이 금방부님들이 좀 투표를 해줬다는 거고요. 물론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시흥 3동 같은 경우는 투표가 좀 작은데요. 투표가 좀 3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전투표는 좀 이겼고 시흥 3동도 대부분이 주거지 빌라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 22.2%의 그런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흥 4동과 시흥 5동인데요. 시흥 4동이 6개 투표소, 시흥 5동이 5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시흥 4동과 시흥 5동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시흥 4동 같은 경우는 삼익아파트라는 것이 좀 특별하게 되어 있죠. 시흥 5동, 나머지 지역은 시흥 5동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흥 4동은 8.1%의 차이가 났고요. 시흥 5동도 8.1%의 비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시흥 4동 같은 경우는 12.3%부터 17.8%까지 이런 갭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시흥 5동 같은 경우는 이거 18%, 13%에서 18%까지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것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 사전투표 10개소, 각 10개 동이 있죠. 10개 동 한 동마다 있는데 10개 동 중에서 9곳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시흥 1동에서만 승리를 했고요. 지역 투표소, 그러니까 당일 투표소 60곳 중에서는 59곳이 오세훈 후보 당선자가 승리를 했습니다. 단 한 곳 가산동의 제6투는 박영선 후보가 승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흥 2동의 제3투 벽산 1단지였죠. 거기가 60.7%로 오세훈 당선자가 최고 득표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산 6투 마찬가지로 40.9%로 박영선 후보가 최고 득표를 좀 보냈고요. 여기서 유일한 승리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산 1동 같은 경우는 8.8%가 차이가 좀 났는데요.
롯데캐슬 한신아파트 쪽에서 국민의힘이 좀 압도를 했고요. 일반 주거지,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선전하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독산 2, 3, 4동 그리고 2, 3% 차이가 좀 났는데 시흥 3, 4, 5동은 8, 9%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축주거지나 단독주택지이지만 독산동과 시흥동이 좀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흥 1동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그래서 이쪽 아파트 지역이 오세훈 당선자에게 많은 힘을 좀 쏟아냈다는 거고요. 시흥 초등학교 내에 투표소가 3개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시흥 2동 같은 경우는 9.8%의 차이를 보냈습니다. 모든 덕산 아파트의 단지에서 오세훈 당선자가 압도를 했고요. 금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7% 선전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두 정리하면 일단 저층주거지, 금천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강세를 했습니다. 근데 투표 때마다 강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구별로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국힘이나 이런 보수 정당에 지지하는 퍼센트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층주거지도 그것이 좀 이번에도 더 많이 극렬하게 나타났다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제7주기를 준비하는 금천구의 다양한 활동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해서 시흥대로와 20m 도로에서 족자, 조그만 현수막, 추모 현수막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업과 약속의 4월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기업, 약속, 책임, 그리고 진실은 침울하지 않는다. 기업의 힘은 강하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거 적어놓은 현수막이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게 유치원 급식 테러 엄중처벌 촉구합니다. 금천구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죠. 아직까지 처리가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엄중처벌과 재발 방지를 좀 요구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노란 리본 만들기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함께 주민들과 나눠 우리가 좀 세월호 추모의 마음을 모아내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모 문화제를 4월 16일 금요일이죠. 오후 6시에 시흥 사거리에서 진행한다고 예정이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추모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가 아주 고비였습니다. 보시면 4월 7일, 지난주죠. 4월 천거 날이었는데요.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좀 돌파했는데, 보시면 668명, 700명, 670명, 677명. 그래서 600명을 넘다가 4월 11일 가까스로 600명 이하로 58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4차 대확산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금천구 상황을 보시면 금천구는 4월 7일, 그죠? 4월 7일은 없지만 4월 8일 같은 경우는 2명이죠. 하지만은 4월 6일에 6명이 있습니다. 500번째를 돌파하면서 500번부터 505번까지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실 위기감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4월 6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668명을 돌파하고 그 다음날 700명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천구에서도 확진이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많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4월 6일 이후는 예전처럼 2명, 1명, 3명 이렇게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천구는 500명을 넘어서 지금 515명 확진자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를 했죠. 일단은 2단계를 3주째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찬가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된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 유흥시설 6종이죠. 그래서 유흥, 단란, 감성주점, 그리고 콜라텍, 헌팅포차, 그리고 홀 덤핑이라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그전에는 운영 시간을 제한했었는데 이제는 집합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는 직계가족, 상견례 같은 경우는 8인까지 허용하는 것을 유지를 했고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입장은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그동안 유지했던 것을 계속 지속하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예방접종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천구가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주민들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오는데요. 내가 접종을 받아야지 그냥 오시면 되는 게 아니라
개인별 접종일을 꼭 확인한 다음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맞아야지 온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사전에 예약하고 예약 문자를 받고 거기 따라 오시면 됩니다. 오시는 곳은 금날의 문화체육센터로 오시면 접수가 가능하고요. 개인별 접종일이 확인한 다음에 꼭 방문할 것을 누누이 좀 강조드리고 있고요. 사전 예약이 아닌 경우에는 방문해도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금달의 문화체육센터에서 좀 하고 있고요. 접종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접종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여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그리고 아니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다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좀 다가오고 있죠. 지금 오늘이 4월 초인데 지금 5월까지 얘기하는데, 매월 5월 5일 어린이날은 금천구에 있는 많은 어른들께서 어린이 큰잔치를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어린이 큰잔치 친구야 5월달 진행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인사를 되고 했는데 올해는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한번 동시를 써서 접수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안내 드립니다. 접수 일자는 목요일까지입니다. 4월 15일 오후 2시까지 하시면 되고요. 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완성된 도시를 사진을 찍어서 접수하시면 나중에 신문에 만들어서 배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어른들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자녀분들이 아니면 친척이나 아니면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동시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봉제교육 교육생을 좀 모집하는데요. 봉제교육을 희망하는 금천구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봉제교육 및 키트, 패키지를 통해서 3가지 이상의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접수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를 제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패션이 협동조와 교육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봉제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선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기간은 5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날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많이 없고 사라졌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인데요. 한부모 가족 주택 입주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장소는 가산동에 마련되어 있는 소셜믹스형 공공원룸 주택이고요. 4월 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요. 자녀 세대는 7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50%로 좀 낮고요. 그리고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니까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어제부터 신청을 받아서 1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9.7층 복지상담실로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나 SH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시모 금천인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이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순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